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시장이 7일 금요일 다시 주식가격, 채권 가격이 동시 급락했습니다. 주초에 폭등한 것 대부분 반납해버리고 주간 상승률 다우가 2%, S&P 1.5%, 나스닥 0.7% 이렇게 상승 마감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3.88%를 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갈팡질팡 이렇게 시소 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조금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업데이트된 인플레이션 전망치 요거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9월 PPI 이게 이제 8.3%로 전망이 돼서 6월에 11.3% 피크 찍은 다음에 3개월째 크게 둔화되는 중이라는 거고, 코어 PPI는 3월 이후 피크아웃 중인데 9월에는 8월과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미국 9월에 CPI 발표되는데 8.1%입니다. 그래서 6월에 9.1%가 이제 피크였고, 그래서 둔화 추세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9월 코어 CPI가 6.5%로 예상이 돼서 8월에 이어서 두 달째 상승한다는 겁니다. 3월 정점이 6.5%였으니까 이 코어 CPI가 지금 매우 악화된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9월 30일 발표됐던 8월 PCE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8월 PCE가 6.2%로 6월 이후 둔화 추세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8월 코어 PCE가 4.9%로 반등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해 보면은 식품,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는 PPI, CPI, PCE 지수는 전부 피크아웃 계속되는 그런 추세인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코어 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코어 PPI, 코어 CPI, 코어 PCE 이 세 가지 지수는 모두 보합이거나 피크아웃 추세에서 살짝 이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달째 이렇게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주초 발표된 한국의 9월 물가지수도 그 사진 같이 보시면은 CPI는 한국도 둔화되는 거 분명한데 코어 지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어쨌든 정답을 찾든 못 찾든 원인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 에너지 가격, 운임지수 이런 거, 서비스 가격 등 이런 거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 외 분야에서 뒤늦게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산품이나 외식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가격 안 올랐던 그런 분야들이 늦게 이제 그 가격 상승에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코어 지수는 지금 공통적으로 3월에 정점을 찍고 계속 쭉 이렇게 피크아웃 되다가 8월과 9월에 피크아웃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공통입니다. 그래서 9월 코어 CPI가 예상대로 6.5를 찍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3월달하고 같은 값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월말에 PCE도 또 상승을 해버린다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다시 가속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달째 피크아웃 추세에서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여부는 물가 상승이 다시 가속되는지 여부는 결국 연말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어가 아닌 PPI, CPI, PCE 지수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번 물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마무리 구간 아니냐. 코어 지수가 한 두 달째 살짝 이탈하는 거는 늦게 그동안 가격을 안 올렸던 분야들이 늦게 가격 인상에 합류하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이거 물가 상승의 마무리 구간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관찰은 해야겠죠. 여기서 물가 상승이 마무리된다는 그 의미,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니까요. 물가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의 수준,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수준에서 물가가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물가 근방에서 이제 새로운 물가 질서가 형성되고 이 질서에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9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추가로 하락해서 6개월째 하락하는 것이 지금 사진처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시장 환경이 그리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반등하던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다시 급락을 했는가? 도대체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빅데이터는 9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사진 이제 쭉 데이터 올라오니까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8월에 31만 5천 명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8월에 31만 5천 명이 증가했는데, 요거보다 적은 숫자, 9월에는 26만 3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26만 3천 명. 그러니까 고용 증가 숫자가 8월보다는 적습니다. 총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총 숫자는 고용 증가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다. better than expected.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예상보다는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3.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은 매우 강력하다. 이게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 중요한데 3분기 미국 GDP 성장 전망치가 2.9%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2.7%였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종합하면은 미국 경제 엄청 지금 튼튼하구나. 맷집이 엄청 좋구나. 지금처럼 금융 긴축 75bp 스트레이트로 올려서 그냥 강펀치를 날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약하네. 이거 아닙니까? 아직 더 세게 두드리게 패도 미국 경제는 끄떡없겠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연준이 금리 또 75bp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전망이 이제 확 퍼지면서 지금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CNBC, 폭스 비즈니스 이런 데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도 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탁 올리면은 그 후에는 채권 값이 전체적으로 탁 내려앉겠죠. 지금보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거의 법칙이죠, 법칙.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11월 FOMC 회의 그때보다는 지금이 비싼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팔아치워야죠, 채권. 팔아치워야죠. 그 다음에 진짜로 금리가 인상된 후에 하락하면은 그 값에 다시 사는 게 낫잖아요. 그게 현명한 투자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을 닥치는 대로 팔아치웠더니 채권 값은 이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급락이죠. 수익률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 75bp 올릴 확률이 84%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관련해서 관련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 전고점 또는 전저점을 갱신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요걸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시고요. 10년 국채 수익률 움직임 그래프 보시고 또 달러 지수 그다음에 유가하고 가스 가격 이런 그래프 다 보시면은 전부 다 어느 것이든 전고점 또는 전저점을 갱신한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연달아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틱해 러시아 가스 파이프 2개가 동시에 완전 폭파돼 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유럽이 그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오일의 가격 상한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펙 플러스가 서방의 그 간곡한 정산 요청을 다 뿌리치고요.
감산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말렸지만 듣지 않고 그냥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장의 예상인 매일 100만 배럴 감산의 2배나 되는 매일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거의 태풍급 악재 뉴스가 지금 연달아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가격 폭등시킬 악재들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금 에너지 가격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원유 선물 왕창 사서 즉 롱포에 질러 놓은 어떤 그 세력들은 지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일부는 오줌 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본 것처럼 이제 모든 그 시장 관련 기초 데이터는 표가 지금 다 까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지 지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에서 무려 마이너스 34% 이상 폭락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42% 이상 이렇게 폭락해 있고요. 초우량 반도체 종목에서 반토막 난 게 지금 절비합니다. 예, 군침이 당연히 돌죠. 그래도 반도체는 좀 더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작년 12월, 1월, 금년 1월 이럴 때쯤 같으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인플레이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고용보고서, 경제성장률 이런 게 좋게 나오면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주장이 맞았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예? 지금 어저께 금요일도 그랬고요. 지금 보도로는 경제가 너무 좋아서 폭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금리 폭등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지금 박살이 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1분기, 2분기 연속 기술적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구경을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추가로 더 추락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미국 경제가 추가로 마이너스한 GDP 성장률 마이너스한 1, 2% 되어버리고 실업률이 폭등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미국 경제가 지금 추가로 추락하지를 않고 강하게 지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이 강력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악재를 봐야 할지 요걸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고용시장이 강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런 경제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명 호재입니다. 호재입니다. 롱 포지션이 기본 전략이 돼야 하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원칙으로 지금 돌아갈 때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제의 황금 시대 또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런 지표가 바로 뭡니까?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경제 성장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각을 정상으로 돌려서 경제가 강하다는 거, 이게 원래 호재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제가 강하면 언제나 호재인데 호재를 평가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이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거나 지금 지나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여전히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경기 지표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 이후의 주도주를 슬슬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 전환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고용 보고서보다도 더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대중공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첨단 반도체 대중공 전면 수출 제재 해버렸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향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게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별도 영상으로 계속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목은 당분간은
그래도 아직 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반토막 난 게 분명히 좋은 주식입니다. 우량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종목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기 메모리 반도체 종목 저거는 지금 스팟 가격 하락 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그래서 저게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반도체 종목은 지금 차익홈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요. 이거 지금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매출 감소, 비용 증가 이게 공통의 운명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조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한국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인베스팅닷컴에도 사진처럼 수요일 날 한국 기준금리 50bp 올린다. 이게 정상이죠.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전망치가. 그래서 8월 경상수지가 이제 예상대로 적자로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7월, 8월, 특히 8월에 이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고요. 9월 무역수지는 지금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외환 보유고도 사진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 감소하는 것은 달러 강세의 반작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글로벌 주요국들 모조리 외환 보유고 다 감소했습니다. 달러 평가한 것이 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매우 선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도 외환 보유의 감소폭이 적어서 얼마 안 돼서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순위가 7월에는 9등이었는데 8월에는 8등으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모든 요건들 다 반영을 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의 기사처럼 환율이 더 폭등을 해서 1,500원 돌파한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저는 다음 주 기준금리 50 올리고 그 이후에는 환율이 1,400m로 즉 1,300원대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자신 있으면 달러 선물 매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달러 선물 매도해야 한다. 뭐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